31번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인 해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특별히 설명이 없지만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건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출액이 더 많을 때 흑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 지금 보시면 2010년이네요. 2010년에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물어봤으니까 이 계산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270에서 339가 됐다고 생각하고 증가율을 계산하는 문제고요. 바로 해보면 270분의 69를 계산하는 거고, 저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써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운 방법대로는 뭐 다양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분모 분자를 10%씩 이렇게 더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99분의 25.3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분모가 100이 가까워졌죠.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요 값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4번이다라고 이렇게 풀면 되고요.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풀면 분모가 1 정도 더해졌을 때 분자는 한 2.5 이상은 더 커지게 0.25 정도는 커지게 되니까요. 분모가 100일 때 25.5 얼마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고 반올림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4번의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에서 그냥 바로 이 정도면 4번밖에 될 게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32번 보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자, 제시된 기간 중 LNG 도입량이 가장 많은 해. 자, LNG 도입량 첫 번째 줄에서 수치가 가장 큰 때는 2017년이네요. 자, 요때 도입량이 2년 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묻죠. 자, 그러면 저는 그냥 2년 전 2015년도 값 밑에다가 2541 이렇게 쓰고 덧셈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때 뭐 6, 자, 2 이렇게 3, 9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좀 다른 거 확인되시죠? 자, A의 내용은 잘못됐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사실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실전에서는 확인 안 하지만 계산하는 연습만 해볼게요. 2020년 전체 LNG 수요량에서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 자, 지금 표에서 표시하는 해당 부분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300 아래다 쓸게요. 327분의 154가 47%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모에 6을 더할 때 분자는 얼마를 더할 거냐면 47%라고 했으니까 50%가 조금 안 되는 값이죠. 6의 50%가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3보다 살짝 작겠지라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수치를 적어 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냥 대강 이런 느낌으로 어림산을 하게 되면 분모 분자 3을 곱하겠죠? 자, 1000분의 자, 이렇게 계산돼서 약 47.1%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자, 4년 동안 도시가스용 LNG 평균 수요량. 자, 제가 지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표에서 제가 표시하는 요 수치들. 빨간색으로 표시한 6의 C에 대한 내용인데요. 평균이 17,600. 단위는 똑같죠. 단위도 확인했고. 자, 요거 이상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요거 이상이다라고 확인하는 건 이 수치를 우리가 가평균으로 놓고 풀이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편차의 합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면 되겠죠. 자, 제가 차례로 위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자, 17,600 기준으로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색을 좀 바꿔서 표시하면 자, 580 더 크고요. 자, 670 작고 자, 한 250 작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790 정도 이렇게 남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음수보다 양수가 더 크죠?
자, 지금 가평균 17,600으로 했을 때 편차의 합계가 양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이 가평균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C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도 맞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D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D는 좀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제시된 기간 중 수요량이 도입량보다 적은 해. 자, 수치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15년, 그 다음에 17년, 18년, 그 다음에 마지막 21년. 자, 이렇게 4개 연도니까 D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걸 좀 복습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잘 복습하고 넘어가 보세요. 3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자, X 표시 미리 좀 크게 해놓고 풀이해 볼게요. 자, 1번. 일탈 비행, 학업 진로 관련 상담 건수의 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50%래요. 자, 일탈 비행, 학업 진로, 대인관계,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네 종류인데 자, 이 중에서 일탈 비행이 50%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얘네가 나머지보다 더 큰지, 나머지는 50%가 안 될 테니까 나머지보다 더 큰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풀이할 거냐면요. 일일이 합계를 구하는 느낌보다는 자, 2020년도 갖고 2010년도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일일이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 학업 진로가 대인관계보다 더 크고 일탈 비행이 컴퓨터 인터넷 관련된 것보다 더 크면 당연히 왼쪽 두 개의 합이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은 2010년은 좌측 2010년에는 50% 이상이라는 거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2011년은 200 이상 차이 나는데 이 두 가지는 200 이상 차이 나지 않죠? 당연히 왼쪽 두 개의 합이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도 전부 다 왼쪽 두 개의 합이 더 큰 것으로 계산이 되니까 맞는 내용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대인관계 관련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해. 대인관계 관련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4년입니다. 자, 이때 컴퓨터 인터넷 관련 상담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5% 이상이다. 자, 281에서 324가 됐어요. 자, 이거는 증가율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281의 15%를 계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즉, 281의 10%는 28.1, 이거의 절반이 5%겠죠? 자, 이 둘을 더하면 42.15인데, 자, 이게 즉 15%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2013년, 14년 컴퓨터 인터넷 관련 상담 건수의 증가량이 자, 여러분들 43이니까 15%에 해당하는 값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15%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 해당 유형은 저희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증가율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배운 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281분의 43이죠. 자, 이게 15%가 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15%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즉, 자, 여기에서 자, 제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분모에 뭐 19를 더할 때 이거의 15%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9의 15%에 해당하는 값은 1.9, 그 다음에 0.95니까 2.85가 되겠죠. 자, 이렇게 15% 맞춰서 더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 주시면,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5% 무조건 넘겠죠. 자, 100분의 15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아, 증가율이 15% 이상이다, 더 크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81로 15%를 계산하는 거냐, 19로 15%를 계산할 거냐, 그냥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것까지 맞았고 3번 학업 진로와 인터넷 비행 관련 학업 진로와 일탈 비행 관련 상담 건수의 차이가 매년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매년 커지는지 보는 건데요. 어, 보시면 학업 진로의 증가량을 일탈 비행의 이제 상당 건수의 증가량이 따라잡질 못하고 갭이 계속 벌어지는 게 그냥 보여요. 자, 요거는 110 증가했는데 50 정도밖에 안 증가했으니까 그 차이가 갭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13년부터는 학업 진로는 증가하지만 일탈 비행은 감소하니까 매년 증가한다. 이 내용도 맞겠죠. 4번. 전체 상담 건수의 합은 매년 증가한다. 보통 이런 건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번거로우니까 말 그대로. 번거로우니까 넘어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 물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은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건 맞고 2011년이랑 12년 정도만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계산하는 게 번거롭다면 넘어가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만약에 보면 어떤 식으로 보는지만 설명을 해줄게요. 2010이랑 2011 보시면 자,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모든 항목이 다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증가했을 거예요. 근데 11에서 12년도는 이렇게 215 감소한 애가 있거든요. 그때 다른 애들의 증가분이 자, 요거를 커버해 줄 수 있냐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요거 두 개의 증가량이 방금 감소한 요 감소분을 커버해 주죠. 그러면 자, 나머지 항목도 증가했으니까 이때도 총합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감소한 애들이 있을 때 그 감소한 분량을 나머지가 커버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자,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증가한다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럼 아마도 정답은 5번일 텐데 이런 계산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번거로운 계산을 여러 개 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도 괜찮은 선지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5번 주어진 기간 동안 대인관계 관련 상담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자, 2011년이다. 자, 2011년은 553에서 612가 된 거니까 증가량이 59만큼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10%보다 조금 더 크게 증가한 거고요. 자, 다만 2011년에서 12년 612에서 746으로 증가할 때는 거의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자, 2011년이 아니라 다른 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으로 골라집니다. 34번 풀어볼게요. 옳은 걸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고속도로 교량수는 고속도로의 교량이 나와 있죠? 자,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고 하네요. 자, 실제로 그러한지 보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자, 감소하는 부분이 보이니까 틀린 내용. 2번. 자, 2021년에 일반 국도가 전체에서 2017년에 일반 국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이라고 합니다. 17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자, 여기입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292분의 자, 여러분들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해 볼게요. 292 전체 292분의 자, 일반 국도는 70.4.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이게 우리가 비중을 계산하는 거라고 하면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계산 연습을 하면 분모 8 더해 줬을 때 25%는 4분의 1이니까 그냥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2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분의 72.4죠. 자, 분모 분자 3으로 나누면 100분의 얼마인가요? 24.1 얼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25% 아니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 전체 값의 4분의 1을 찾는 느낌으로. 자, 이거의 4분의 1이 25%니까요. 전체 값의 4분의 1을 찾는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만 배운 걸 연습하는 느낌으로 풀이도 해봤어요. 자, 3번. 2016년 고속도로 교량수 대비 지방도 교량수의 비율이 얼마인지. 자, 80, 자, 8,302분의 4718. 자, 요거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고, 이게 57% 이상이냐라고 묻죠. 자,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번 830분의 471로 계산을 할 거고요. 자, 요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바로 해볼까요? 자, 제가 만약에 이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에 얼마를 더할 거냐면, 분모에는 한 31 정도 더해줄 거예요. 자, 31을 더해준다고 하면, 자, 이거의 57%는 60%가 좀 안 되죠? 자, 분자는 그러면 한 18 정도? 이렇게 더해주는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계산했냐? 그러면 분모는 8333이 되거든요. 그럼 분자는 4736이 되고,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 얘가 여러분들 5분의 6이었죠. 1000 곱하기.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바꿔준 건데 유효 숫자를 세 자리로 해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830분의 471로 하고요. 자, 제가 만약에 분모에 3을 더해주면 60% 정도니까 그냥 2 이렇게 더해줘도 돼요. 기존 숫자에 비해서 더해주는 숫자의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오차가 크게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833분의 473이고 제가 여기다가 각각 5분의 6을 곱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자, 분모는 1000, 분자는 자, 5분의 6을 곱하는 건 곱하기 1.2거든요. 20%에 해당하는 값을 더하는 거라서 473 더하기 이거의 20%, 94.6을 더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567.6 요렇게 계산이 되니까 약 57%라고 할 수 있네요. 자,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니까 3번에서 정답이 골라지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나머지도 연습 삼아서 저희 마저 좀 해봅시다. 자, 4번 시군 구도의 교량수의 전년 대비 증가량이 가장 많은 때 2015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2015년도의 증가량을 먼저 좀 따져요. 자, 약 300 조금 안 되게 증가했네요. 자, 이거랑 견줄만하게 증가한 게 있는지 보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자, 거의 400이 조금 안 되게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다 확인되고 자, 5번 특별 광역시도의 교량수가 2020년 6년 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물어보는데 자, 6년 전 대비 뭐 비율로는 12% 정도 증가했을 수는 있어도 자, 112% 증가했을 수는 없죠. 112% 증가했다라는 건 2.12배가 됐다는 뜻인데 뭐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게 증가율 가지고 오답을 유도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12% 증가했는데 112% 증가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내용이고 112%가 되었다. 증가량이 아니라 기준이 100일 때 112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12% 증가를 말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오답을 종종 유도할 수 있는 패턴이니까 주의하시고요. 35번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문제인데 빈칸이 조금 많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A는 B에 비해서 민원 접수 건수가 적고 시민 1인당 민원 접수 건수도 B에 비해서 적다. 자, 이 문제에서 시민 1인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알려면 시민 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주어진 자료에서 시민수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건 틀린 내용입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자, 2번. 수용 건수는 B가 A에 비해서 더 많대요. 자, 여기에 이제 미완료랑 수용이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은 미완료와 완료로만 구분되니까 민원 접수 건수는 미완료 더하기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된 민원의 결과는 수용과 기각으로만 구분되니까 완료도 수용 더하기 기각으로 이렇게 표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빈칸을 이런 수식을 채워 넣는 느낌으로 빈칸을 채우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수용 건수가 이 완료 건수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A씨의 수용 건수는 당연히 18,000보다도 당연히 작겠죠. 기각 건수까지 생각하면 14,000 얼마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수용 건수도 B가 많고 자, 수용 비율도 높다. 요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 비율은 완료 건수 대비 수용 건수의 비율인데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분수의 대소 비교인데 자, 일단 그러면 빈칸을 채워 넣는 느낌으로 저희가 적당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1, 4, 4 정도. 대충 요 정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씨의 이제 수용 비율은 181분의 144고 B씨는 320분의 236입니다. 저희가 분수의 대소 비교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교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요거를 적당히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계산하는 느낌으로 가볼까요? 실제로는 계산하지 않아요. 저희가 진도를 아직 안 나가서 다음 챕터에 배울 내용인데 진도를 아직 안 나가서 직접 그냥 계산해 보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자, 분모 19 더하면 10분의 1 이상 더하니까 15 더하는 느낌. 자, 그래서 200분의 159니까요. 80%가 조금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얘는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가 계산이 좀 됐으니까 얘는 좀 보일까요? 80%라고 하면은 한참 위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얘도 해보겠습니다. 320에서 236이죠. 자, 분모 20을 빼면 16분의 1을 빼는 느낌이기도 하고 자, 이 두 수의 비율을 이렇게 2대 3의 느낌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위에 들어갈 숫자가 자, 한 14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300분의 222. 자, 그러면 74%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자, 그래서 BC가 더 높다라는 내용, 잘못된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분수의 대소 비교를 저희가 배우면 더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진도가 아직 안 나갔으니까 이전에 배운 걸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미완료 건수는 B가 A의 5배를 넘지 않는다. 자, 미완료 건수도 적당히 계산을 하면 뭐 한 1500? 1560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는 8800 정도 되죠. 자, 5배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계산했을 때 5배 이상인 거 확인되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자, 4번. 민원 접수 건수 대비 수용 건수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이건 암산이 되죠, 여러분들. 민원 접수 건수가 4800이니까 50%라고 하면 자, 2400 정도일 텐데 훨씬 더 많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자, 5번이 정답인데 자,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민원 접수 건수 대비 미완료 건수의 비율을 물어보죠. 근데 미완료 더하기 완료 건수의 완료 건수가 접수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접수 건수 대비 미완료 건수의 비율이 뭐 20%. 그러면 완료 건수의 비율은 80%가 되고요. 미완료 건수의 비율이 29%이면 완료 건수의 비율이 71%가 돼요. 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100%가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자, 그때 미완료 건수의 비율이 9%포인트 이상, 포인트 차이가 나면 완료 건수도 9%포인트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론 우리가 이전에 문제를 풀 때 미완료 건수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약에 이 미완료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면 아래 제가 설명한 원리를 이용해서 미완료 건수의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지 계산하는 것보다는 자료에 나와 있는 완료 건수의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A씨의 완료 건수의 비율은 197분의 181 정도로 그냥 계산을 한다면 이거는 분모 분자 그냥 거의 둘 다 거의 꽉 채워져 있으니까 30 그냥 더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0분의 184보다 살짝 작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92% 조금 안 되겠죠. 자, 이게 A씨의 완료 건수의 비율이고요. 자, B씨는 408분의 302니까 320이죠. 408분의 320인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8을 빼주면 분자는 자, 한 어느 정도 빼는 게 좋을까요? 6 정도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400분의 314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백분율을 계산하면 80%가 안 돼요. 48에 30이니까 80%가 안 되는 느낌이죠. 거의 한 79%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완료 건수의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니까 미완료도 그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심화된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6번 볼까요? 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요. 자료에는 연도별 매립량, 소각량, 재활용량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립률, 재활용률은 그냥 전체에서 매립량과 재활용량이 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니까 자, 요거에 따라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1번 생활 폐기물에 자, 이게 생활 폐기물이죠. 자, 소각량은 주어진 자료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 표에서 가장 밑에 있는 요 애를 말하고요. 자, 지금 얘가 매년 증가하는지 보면 되는데 자, 실제로 증가하지 않고 살짝 감소한 2004년도가 있습니다. 자, 04년도에 감소했기 때문에 자, 해당 내용은 틀린 내용이에요. 옳은 걸 찾는 문제고요. 자, 2번. 매립량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매립량 어딨나요? 2005년의 매립량은 자, 여러분들 이 부분입니다. 감소율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 감소율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느낌보다는 바로 여기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2번 유효 숫자 세 자리로 182분의 134로 계산을 할게요. 분모 18 더하면 분자는 13 더해서 자 200분의 147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비율이 73.5% 정도예요. 73.5% 정도 이렇게 나오면 거의 맞는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자 얘가 73.5%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반올림을 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살짝 얘보다 크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73.5%면 자, 이게 73.5%가 됐다라는 건 26.5% 정도 감소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소율이 26% 정도이다라는 거 요거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아슬아슬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느낌으로 계산을 해 볼게요. 일단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감소율이 26%인지 보는 거니까 실제 요 감소할 때 여러분들이 감소하고 나서 기존 값에 비해서 74%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건데 뭐 실제로 반올림을 하면 74%가 나와서 26% 감소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한번 다른 방향으로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가볼까요? 182분의 자, 134예요. 자, 똑같은 건데 자,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가보면 여러분들 이거 74%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74%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할 건데 자, 74%는 거의 4분의 3보다 살짝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4분의 3보다 살짝 작다 그러면 이게 13.5보다 살짝 작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계산할 때보다는 요게 조금 더 크게 147.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수치가 좀 더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감소하고 나서 73.5보다는 더 큰 비율로 이렇게 남게 되어서 감소율이 26.5%보다는 살짝 작겠죠? 그러면 약 26%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도 풀 수 있어요. 좀 다른 방향으로 풀어봤는데, 자, 이런 방식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나머지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소각량의 증가율보다 높대요. 자, 2021년. 자, 재활용량의 증가율은요. 재활용량은 19166에서 20922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약 한 1760 정도 증가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가 조금 안 되는 증가율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소각은 어때요? 소각. 자, 비교거리가 안 되네요. 자, 544에서 5441에서 6577이 되면 거의 1000 이상 증가했으니까 20% 정도 증가했다라는 게 보이죠? 자,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자, 해당 기간 동안 매립량의 평균. 자,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자, 매립량의 평균이 2300톤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가평균 23,000으로 놓고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첫 해는 2074, 두 번째는 544.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1169.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000. 자, 이렇게 편차를 계산할 수 있는데 편차의 합계가 뭐가 많은지 생각하면 음수 쪽이 더 많아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평균이 자, 편차의 합계가 음수이기 때문에 25,000보다 더 작아야 돼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5번 재활용률은 약 55%이다. 자, 요거는 2007년에서 자, 재활용한 요량이 55%라는 건데요. 제가 적당히 계산을 해봐도 55%는 가뿐히 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어림산으로 그냥 바로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55% 정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재활용을 291, 그 다음에 소각을 119, 그 다음에 다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죄송합니다. 매립량이죠. 소각을 94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전체 합계를 구하면 자, 이렇게 둘 더하면 410이죠. 자, 410, 504예요. 504분의 291이면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어림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57.8% 정도.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틀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전에서는 그냥 답이 나오면 바로 풀이를 마무리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풀어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7번으로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에서 옳지 않은 거 고를 때 실수 많이 하니까 주의 많이 하세요. 자, A. 자, 예산이 가장 많은 해. 능력 개발 훈련 예산이 가장 많은 해는 2021년이에요. 자, 이때에 사업자 및 재직자 인원수도 가장 많다. 자, 사업자 및 재직자는 제일 위에 있는 요 수치인데요. 제일 많지 않고 2019나 2018년이 더 많네요. A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B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인력 부족 분야 인원 1000명당 사용된 예산은 약 34억 원이다 이죠. 자, 요거는 2019년이니까 자, 요거. 자, 요게 약 34냐라고 묻는 내용이에요. 자, 저희는 지금 이게 맞다라고 체크하고 풀이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풀이하셔도 돼요. 78분의 2682죠. 자, 여기다가 22를 더하는데, 자, 이게 34 정도 되냐라고 묻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비가 34배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에 들어갈 숫자는 22 곱하기 34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680 더하기 68이니까 748이겠죠? 자, 그래서 748, 뭐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덧셈 해주면 되겠죠? 자, 0, 9, 3 올라가서 3430 나오니까 34.3억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자, 어느 정도 34억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B는 자, B의 내용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 제가 잘못 체크한 게 있었죠. 자, 여러분들 미안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확인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 잘 기억하세요? 보기에서 옳지 않은 거 고를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저희가 방금 풀었을 때 A가 틀렸고 B가 옳은 내용이었으니까 선택지에서 A를 지우는 게 아니라 A가 맞는 거고 B가 지금 지워져서 2, 3번이 이제 남겠습니다. 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잘못 설명했는데 바로 잡았으니까 괜찮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C 볼게요. 실업자 및 취약계층의 인원수와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가 같대요. 자, 인원수는 계속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증가하고요. 예산은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증가하니까 맞는 내용이네요. C가 맞기 때문에 자, D가 이제 틀린 내용으로 답이 골라지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정답 3번인 문제였고요. 자, 볼게요. 마지막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비중의 차이를 물어보는데요. 자, 2021년도는 제가 유효 숫자 3자리로 자, 지금 표시한 숫자들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160분의 86.4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마침 4로 나눠지거든요. 2, 1, 6. 자, 그럼 4로 또 나눠져요. 자, 그래서 54, 5.4. 자, 처음에 제시된 요 21년도의 값이 54%로 계산이 되니까, 그냥 얘는 어림산 없이 바로 이렇게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자, 54%로 계산이 됐는데요. 이게 54%고, 이거랑 비교했을 때 4.5%포인트 차이 난다고 하면 2020년도 값은 4.5 차이 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0%에 육박하거나 50%도 안 되거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2020년도의 값은 일단 50%는 무조건 넘어요. 130분의 66.1로 계산을 할 건데요. 50% 넘죠. 근데 살짝 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도 틀린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에 7을 곱해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냐면 91, 910분의 7 먼저 곱하면 4, 6, 2.7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분모분자 제가 왜 이렇게 곱했는지 아시겠죠? 자, 90 더하면 거의 10분의 1 더하는 거죠. 여기는 46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1000분의 508.7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대충 50.8%, 9%, 50.9% 정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 계산을 둘 다 해봤지만 4.5%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진도상으로는 비율을 직접 계산해서 비교하는 쪽으로만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자, 저희가 나중에 분수 대소 비교 같은 것들 배우게 될 때, 추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른 방법도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정답 똑같이 나오고 해당 내용 틀린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4%가 나온 순간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4.5 이상이라고? 그럼 얘는 50%가 안 돼야 돼 라고 판단을 하는데 50% 살짝 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틀린 내용이다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자, 넘어가고 38번 볼게요. 자, 자료에서 수의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해를 물어봅니다. 자, 수의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해는 2014년이고요. 요때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수의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자, 표에서 제가 지금 체크한 숫자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유효 숫자 세 자리로 자, 177분의 25.6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10을 뺄 거고요. 분자는 선택지에 있는 숫자들을 참고하면 15% 내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에 15%인 1.5를 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6분의 1이라는 분수가 0.167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곱하기 6 이렇게 분모 분자 해주시면 분모는 1000이라고 보고 분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144.6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바로는 14.46%로 계산이 되니까요. 3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순 계산 문제가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하게 바로 풀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3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뒤에는 좀 복잡한 문제들인데요. 39랑 40번은 자, 여러분들 선택지에 있는 숫자 차이가 크지 않으면 안 풀어도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문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해볼게요. 39번입니다. 자, 2021년, 2016년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건데요. 선택지에 있는 숫자 차이를 봤을 때 계산에 자신감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2021년 그냥 570분의 315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는요. 분모가 600에 가깝기 때문에 분모에서 600을 빼서 풀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쉽게 가도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는 여기서 15를 빼줘요. 그러면 크지 않은 숫자를 빼니까 오차에 대한 부담은 적겠죠? 분자는 절반보다는 좀 큰 느낌이니까 한 8이나 9 정도 빼는 느낌으로 가볼 건데요. 8을 뺀다는 느낌? 9를 뺀다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555분의 306이 되는데 자, 분모 분자 2 곱하면 111, 1110분의 612가 되겠죠. 자,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나요?
자, 분모 110. 자, 10분의 1 정도,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값 빼주죠? 그럼 여기도 61 이렇게 빼서 제가 지금 계산한 바에 의하면 1000분의 자, 55.2, 552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55.2%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돌아간 것 같으면 사실 그냥 570에서 더하기 30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15, 16 정도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600분의 16이나 17 정도도 괜찮을 것 같네요. 331. 자, 그러면 55점 얼마 뭐 이런 비율로 계산이 되기도 하죠. 자, 다만 이렇게 돌아가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좀 다양한 숫자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계산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392분의 193. 자, 요거는 분모에 8을 더하면 분자는 절반보다 조금 큰 수준이니까 그냥 2분의 1 더해줘서 400분의 197이니까요. 4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세요. 49.25%, 즉 49.3%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 자, 두 개의 차이는 5.9 차이. 자, 3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림산을 두 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서 제가 안 풀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다만 우리는 연습은 어렵게 해야 실전에선 잘 풀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은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우리 다 푸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A분의 B 계산하고 C분의 D 계산해서 차이를 구하는 애들은 조금 쉽지 않다, 까다롭다라는 거를 기억만 잘 해주시고 계산하는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오면 안 풀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21년 수요기간 등록수에서 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자, 그러면 제가 522분의 자, 116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6년도 마찬가지니까 437분의 자, 여기는 그냥 110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네요. 자, 숫자 차이가 워낙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고요.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22를 뺄 건데 분모 분자가 거의 5분의 1도 5분의 1보다 조금 큰 수준이에요. 그러면 21을 5로 나누면 4점 얼마죠? 그러니까 그냥 5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분의 111. 그러면 우리 22.2%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죠. 자, 우측에 있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사실 거의 25% 정도 되는 애예요. 25% 정도 되는 애기 때문에 얘가 25%보다 아주 살짝 큰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어림산 배웠던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분모 3 더하면 분자도 어느 정도 더해주죠. 자, 요 느낌으로 갈게요. 즉 분모 살짝 올리면 분자도 살짝 올려서 440분의 110보다 살짝 클 거예요. 이게 그냥 4분의 1이니까 25%죠. 자, 이제 25%보다 얼마나 더 큰지 생각할 건데 437에서 3만큼 더했으면 요거는 1%도 안 되는 값을 더했거든요. 1%도 안 되는 값을 더했기 때문에 자, 얘도 25%에서 이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값. 그러니까 한 0.2 정도 이렇게 더해서 어, 써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됐다고 보면 되고 저희 이렇게 해서 차 구하면 3%포인트 정도 차이 나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택지에서는 뭐 고민할 거 없이 3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림산하는 연습 한번 해봤는데 저희 예전에 배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계산 문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주시고요. 자, 지금 요 계산도 여러분들 교재 뒤에 연습할 수 있는 계산 연습 세트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계산 연습 꾸준히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강의를 뭐 3시간 한다 그러면 계산 연습은 여러분들이 10시간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중간중간에 여유 있을 때 계산 연습 많이 해 주시고 진도 더 나가기 전에 계산 실력을 많이 키워 놓는 느낌으로 가세요. 자, 계산 연습 많이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챕터 백분율 계산하는 거 여기까지 한번 풀이하고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